극심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극단적이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신체에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일 극단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좀 더 마일드한 종류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전문가한테 갈 필요까지는 없겠죠. 비교적 작은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 그래도 나르시시스트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한데 거기에 또 다른 작은 스트레스들까지 겹쳐지면 금방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작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게 되면 상대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관리할 마음의 여유를 좀 더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가 아닌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좀 덜 심각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조절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의 실험 심리학자이자 신경과학자이며 작가인 이든 크로스의 책 챕터 당신 안의 회방꾼을 중심으로 아주 과학적인 해결 방법들을 알아봅니다. 셀프토크에 대해서 이전에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셀프토크라고 하죠. 이 셀프토크는 인간 마음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적 정보가 우리 머릿속에서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죠. 셀프토크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계획을 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규모가 큰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으면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하게 되죠.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어떤 말을 중점적으로 설명할까? 청중이 어떤 질문을 해올까? 등등을 예상하고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를 대비합니다. 우리는 셀프토크를 통해 그런 식의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어요. 또한 셀프토크는 우리가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야식을 먹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러지 마, 아침에 후회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러한 내면의 목소리가 바로 셀프토크입니다. 이처럼 셀프토크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셀프토크가 우리에게 도움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 내면의 이 목소리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것이 지금은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받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단발성으로 끝나는 비교적 가벼운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소 가벼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우리가 빨리 잊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이때 셀프토크가 빨리 잊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스트레스 받았던 기억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반응이 긴 시간 계속해서 활성화되도록 만든다는 거죠. 심혈관 질환이나 만성적 염증 또는 심지어 암 같은 병들을 예상하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더 늘려갑니다. 이렇게 스트레스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그 여파에 대해 예상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이 오랜 동안 활성화되면 그때부터 우리 몸은 점점 망가지기 시작한다고 해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통해 해로운 셀프토크가 시작되려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든 크로스가 제시한 5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자신만의 의식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의식을 시행한다? 무슨 뜻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조금만 설명을 먼저 하고 쉽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눈앞의 상황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느낄 때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일종의 질서를 만들어냄으로써 다시금 통제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바로 의식을 행하는 것이 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일정한 방식으로 질서 정연하게 특정 행동을 실행하는 것이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스트레스 받을 때 이런 식으로 의식을 행하면 질서를 유지하고 스스로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우리가 기분이 아주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훌륭한 테니스 선수인 라파엘 나달의 경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테니스를 칠 때 가장 하기 힘든 것이 뭐냐면 바로 내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목소리를 관리하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일종의 의식을 사용한다고 해요. 의식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 경기 사이의 휴식 시간에 벤치로 걸어가서 일단 물통에 물을 한 모금 들이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다시 한 모금 더 들이키고요. 그 다음에 그 물통을 정확히 자기가 집어 올렸던 원래 있던 그 자리에 놓습니다. 즉 원래 있었던 코트의 대각선 위치로 다시 되돌려 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의 내면의 목소리를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든 크로스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 가능한 의식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만한 적절한 의식을 찾아내고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스트레스 받는 상황으로부터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3인칭으로 대화를 해봅니다. 서람이는 지금 기분이 많이 나쁘구나. 서람이는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까? 라고 질문을 해보는 거죠. 또는 2인칭으로 대화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서람아, 너 일단 진정해봐.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보자고. 라고 조언을 건네는 거죠. 나 자신을 1인칭으로 보지 않고 타인의 시선으로 관찰하여 마치 남에게 말을 건네듯 조언을 해주거나 다독여줍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은 부정적으로 나오기가 쉽죠. 그렇지만 남에 대해서는 좀 더 관대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부드러운 말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을 바라보듯이 연인이나 친구에게 하듯이 나 자신을 바라보고 대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 정신적인 시간 여행을 해봅니다. 10년 뒤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10년 뒤에는 이 일이 얼마나 작게 느껴질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먼저 10년 뒤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미래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가늠해 보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심각한 일이 아닌 경우에는 이 일이 아주 작게 쪼그라들고 축소되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번째, 자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연 속에서 인간은 하염없이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를 통해 나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하여 내면의 목소리 또한 이전보다 아주 작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거대한 자연을 마주할 때 다른 모든 것을 잊게 되는 경험 아마 누구나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또한 자연 속에 있을 때 인간은 평안함을 느끼고 재충전되는 기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꼭 자연이기만 할 필요는 없다고 해요. 자연뿐 아니라 예술작품을 감상하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등의 활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 때문에 빼앗긴 우리의 에너지가 재충전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좁은 관점에서 벗어나 넓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해결책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을 만나세요.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다면 온라인상에서 영상을 보고 댓글을 쓰는 형식으로 소통하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마다 제 채널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가 아닌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좀 덜 심각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 즉 셀프 토크를 어떻게 다루는가가 바로 핵심이었죠. 셀프 토크를 잘 사용하면 정말 유익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일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